다음에 미추홀굴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난리가 나니까 윤석열 정권이 뭐 원희룡 등 윤석열 등 서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전세 사기는 경매 유예해야 된다.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유예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엄벌의 오줌능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대책이 있기가 쉽지 않아. 인정. 윤석열이라서 무조건 까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전세 사기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력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지금 경매 유예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매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팔리는 경우도 꽤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유예는 그냥 유예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게 유예가 진행되면 가장 이제 불편을 토로하는 쪽이 금융권, 은행권입니다. 그러면 당장 은행들 주주들이 더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유예는 정말 온발의 오줌 누기 시키죠. 이게 이제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의 일이에요. 이게 지금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하고 전세 사기하고 약간 좀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미추홀 저희 지역에 일어난 이것은 일종의 전세 사기라고 봐달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 참사로 규정해달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한 건축의 그 설립, 그리고 이후에 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그리고 건축주까지 짜고 뭔가 이 전세 사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지금 서울과도 근접한 역 주변에 홀로 나홀로 빌라를 지어서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살기에 적당한 가격, 좀 싼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사기 피해자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기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하면서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작년 10월부터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대책위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전 사실 원A고 우리는 현역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옆 동네에도 이렇게 맞물려서 있는 동네에 우리 허정식 의원님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은 국토위 또 상임위 소속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뒤에서 계속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해서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매 관련한 부분인데 이 미추홀에서는 특히나 경매 중지를 먼저 해달라는 게 이 피해자들의 요구예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캠코나 뭐 이런 정도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민간 금융에서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배임이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기재부 등 국가에서 이들의 그 채권을 매입해주면 됩니다. 긴급 그렇죠. 자금을 들여서 해주면 되는데 그 요구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젊은 청년, 거의 이제 세 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던지고 나니 이제 지금 이제 들여다보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난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특별법을 만들어주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그 긴급 조치, 재정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까지 지금 이 문제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카드 돌려막기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잘못되면 한국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나라에서는 국민이 살 집을 일단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나라에서 일단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금 그런 생각이 그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 유예를 시키면 결국에 이 경매를 그러니까 경매 전에 이 전세나 이런 걸 들어가려고 대출해 준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경매 유예가 되면 그런 새마을금고들이 이제 부도가 나는 연쇄적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뭐 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인심 쓰듯이 자 그러면 경매 유예하라 그래? 하지만 사실 실효성 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고요. 인천 미추홀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채권자 현황 한번 볼게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56.6%예요.
일반 큰 은행들이 아니고 네. 동네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불러요.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면은 봐봐요. 이게 몇 %야? 거의 한 70% 정도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아파트가 있네.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한 동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1인 일어나지 근데? 구조적인 뭐 문제이긴 한데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지 임대인을 내놓은 것 중에 건축주의 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왜 돌려막기라고 말은 했지만 투자한 돈이 이제 뭐 그렇죠. 결국은 건축비만큼 더 올라갈 집값이 상승기에 때 더 돈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전세도 그만큼 꽉 채워서 받아서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이게 그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부도가 생긴 거고 예. 그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부도 사기를 아예 의도하고 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사기를 의도하고 했다는 부분들 되게 많더만. 예. 지금 집도들도 없는 어떤 청년한테 명의 빌려달라고 해갖고 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면서 명의 빌려주면은 100만 원 정도 주고 막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찾아가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저당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걸 열람을 할 때 그분들이 내어놓는 이 서류들을 보고 믿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류가 또 위조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그렇죠. 집단인 거죠. 이 규모가 지금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정부에서 이거를 악착같이 처리를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점점 더 키우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진태 사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그 사태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돈이 50조라고 하는데 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 미분양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라 돈으로 도와주고 국민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유예해 줄게. 그러니까 마치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든 그 사이에 뭔가 되겠지라는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부 탓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세라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거의. 이명박이 예. 만든. 근데 이게 벌써 예. 10여 년 이상 흘러고 2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제도가 고착된 건데 이 부분을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만 다 돌리고 싶어하는 현 정부의 욕심 탓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막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진 것도 사실이고 이제 제가 이제 무서운 것은 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집도 자기가 이제 전세금도 건지지 못하지만 집도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는 나 앉아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그러면 이제 내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그렇죠. 던지는 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든 이거를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양극화의 모습 중에 하나의 낙연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일단 저는 봐요. 집, 막 경매, 막 부동산 뭐 이렇게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살려고 하면은 집이 담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무조건 돈 빌려주잖아요. 사실 은행 자체가 미치는 장사는 아닌 이 상태가 구조적으로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끄도 갔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대처를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 경매 중단을 외쳤지만 이미 1523곳이 이미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단한 날 그 다음 날 또 경매가 이루어진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이런 거 있어. 이제 왜 너는 민생 책임 안 져? 하면은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마치 일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말로 해. 노조 때리듯이 한번 해봐. 윤석열이 정말 이거 관심 없고 노조 때리듯이 하면은 이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어떤 방향은 잡힐 것 같거든요. 대략 이런 거야.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이 이 전세 사기 이 사기꾼을 잡아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 예. 보십시오. 이네들 다 다른 데다가 돈 빼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털듯이 한번 털면 그거 못 찾겠습니까? 지금 대책위원회에 있는 그 피해자들이 가장 화가 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정말 가해자들, 이 사기꾼들은 떵떵거리고 지금 두 발 뻗고 뭐 변호사 비싼 변호사 네. 써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구상권 청구 안 해주고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본인들한테 다 돌려주지 않느냐 이게 제일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미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 공권력 행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해뒀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짧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살려야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법 통과시켜서 네. 길을 만들어야 제일 돼요. 중요한 건 윤석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에요, 법. 법. 최대한 법을 빨리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윤석열 제각까지 네. 딱 끝내갖고 공표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사실 안 하고 싶지가 않잖아.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저런 기사 내겠어요. 대통령 경매 중단 지시했지만 여전히 쫓겨나는 인천 피해자들. 그리고 사실 이런 거예요. 전세 사기 뾰족수 못 찾은 정부. 다음 주 후속 대책 윤곽 낼 것. 얘네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뻔히 지금 대책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어떻게 해야 있죠.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가 있냐면 전세 사기 공공 매입은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공공 매입 안 한다는 건데 뭐냐면 그거잖아.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는 사주잖아. 그러면 전세 사기 공공 매입 이것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놈들이 이놈들이 진심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지. 자, 민주당이 지금 전세 사기 선제적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급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사가 정말 생사가 촉각을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법 만들려고 야 오늘 안에 끝내버리자 하면 막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땅땅땅해서 바로 법안된 통과된 거 오늘 국무회의 열어 한덕수라도 제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지금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야기는 생사의 문제니까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된다. 그 사이에 사람들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원래.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국회 권능 중에 뭐인 줄 아세요? 500년 전 것도 특별법으로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국회의 일이에요. 힘이야 그게. 특별법이라는 게 그런 거지. 오늘 또 이 민주당 대책 나왔잖아요. 뭐 전체 대책은 아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공과금 초저금리 지원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게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어? 꼼수 동원 입법 폭주했던 민주당이 전세 사기 대책엔 법엔 무관심하다. 조선일보 사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실도 틀리거니와 이 이야기는 조선일보 니들이 국민의힘한테 해야지. 그럼 민주당이 여당이야?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고. 민주당 지금 관심 많잖아요. 하나 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번에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면서 고구마 농장을 급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직 중에는 야 불법인데 잡아가야지 할 수 있죠. 불법인데 쫓아내지 할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 이직의 한계예요. 자, 왜 한계냐? 농업 인력의 현재 80~90%가 외국인이랍니다. 어려운 대한민국의 대학교식이나 나온 젊은 애들은 농사 안 집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 나가서 먹고 삽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촌에는 노인밖에 없어. 젊은이들이 없죠. 그 외국인들이 와 일 시킬 거 아니에요. 나름 그 나라에 비하면 일당이 높으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봄이잖아요. 완전 지금 농번기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실적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 황금어장이라는 걸 알아. 근데 저 고구마 농장을 들이닥쳐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잡아가는 거예요. 2월 1일 날 10명이 법무부 직원 10명이 농장에 들어가서 12명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농장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들 쉬는 그 법정 공휴일 날 법무부 직원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다시 기용을 했는데 악착같이 와가지고 또 이런 게 뭐가 잡아갔대잖아요. 있냐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미리 구한 게 아니고요. 비자 만료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이든 어디든 한 번 왔다 가면
그들이 써야 되는 돈이 너무 많기 비용이 많이 때문에 들죠.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나고도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추방시켜 버리는 거야.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합법을 쓰고 싶은데 쓸 방법이 없다.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실적만 올리려고 뭐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도 민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아까 전세 그 사기 피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여주는 행태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보면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이런 자들이 법무부에서요.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 법무부에서 이 농장주한테 불법 노동자들 썼다고 1인당 200에서 300만 원 법칙금 내게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은 완전히 그 정말 아웃 오브 안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자, 알겠습니다. 정몽준 TV 좀 찾아주세요. 링크 좀 찾아주시고 여기까지.